1학년 2학기 수학 2단원 삼각형. 오늘은 교과서 40, 41쪽, 익힌 책은 28, 29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자와 각도기, 연필, 지우개입니다. 교과서 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그럼 오늘 공부도 시작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삼각형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볼까요? 입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 우리는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삼각형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삼각형을 분류하는 기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변의 길이였고, 삼각형을 분류하는 기준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각의 크기였습니다.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분류했을 때 우리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 그리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었고,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시간 마지막 정리활동에서 우리 같이 교과서에 연필로 쓰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을 펴주세요. 첫 번째 활동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떠올려 봅시다. 그림에서 삼각형을 찾아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캠핑하는 곳에 샌드위치가 놓여 있네요. 우리는 이 그림에서 삼각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샌드위치에 삼각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텐트의 삼각형, 또 새집 지붕 위에 이 삼각형도 있을 거고요. 도영이네 아빠의 옷에 삼각형도 보이네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면 도영이와 수일이가 샌드위치에서 찾은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요? 하고 물어보네요. 여러분은 이 샌드위치를 어떤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각 표시 같아요. 직각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는 직각 삼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쪽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걸로 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영이와 수일이가 한 말에 빈칸을 채워볼게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 수일이의 말에 의하면 한 각이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떤 변의 길이가 같은지, 그리고 그 각이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와 각도기를 사용해서 직접 측정해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와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길이와 각도를 어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 볼게요. 도영이와 수일이가 같은 삼각형을 다르게 말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네요. 오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면 도영이는 어떤 기준으로 삼각형을 얘기했나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라는 기준으로 삼각형을 얘기했고, 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직각이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수일이가 얘기한 삼각형 분류 기준은 각의 크기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같은 삼각형을 다르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네, 그렇죠. 두 사람이 얘기하는 삼각형의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찾은 삼각형들이 많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이 텐트의 삼각형을 찾아서 이 삼각형을 어떤 삼각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이 텐트의 삼각형은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는 어떤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양쪽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는 여기 있는 세 각이 모두 예각이기 때문에 예각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활동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삼각형들을 보면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활동이 되겠네요. 두 번째 활동은 여러 가지 삼각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쪽 맨 위에를 보면 삼각형 8개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삼각형들은 가부터 아까지 기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첫 번째, 변의 길이에 따라서 삼각형을 한번 분류해 보세요. 혹시 변의 길이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를 한번 사용해서 길이를 측정해 봅시다. 변의 길이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들인가요? 네, 첫 번째 가삼각형을 보면 이 양쪽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가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나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릅니다. 다삼각형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다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라삼각형은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라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마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이고요. 바삼각형도 마찬가지네요. 사삼각형은 이쪽 양쪽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아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4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 4개, 이렇게 4개, 4개씩 분류해낼 수 있네요. 이번에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을 분류해 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각이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아직 파악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각도기를 사용해서 한번 삼각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가삼각형부터 확인해 볼까요? 가삼각형은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중에서 어떤 삼각형인가요? 네, 가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고요. 나삼각형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이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나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다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이 각이 직각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나삼각형은 이쪽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둔각삼각형이고요. 마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걸로 보아 예각삼각형입니다. 바삼각형도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을 고개를 살짝 돌려서 보면 직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삼각형은 둔각삼각형입니다. 사와 아삼각형은 직각이나 둔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가, 마, 사, 아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나와 다 삼각형,
둔각삼각형은 라와 바 삼각형 이렇게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표를 완성했으면 마지막 표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잠깐 줄 테니 여러분들이 표의 내용을 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이 첫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예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삼각형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각삼각형은 가, 마, 사, 아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가, 다, 라, 사입니다. 그럼 예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임을 만족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형광펜 표시한 이 두 개 삼각형이 서로 겹치는 그 삼각형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1번에는 가와 사 삼각형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남아있는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보고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 해보았나요?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보면 직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2번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등변 삼각형 중에 직각삼각형이어야 하니까 중복되는 것은 다와 다. 두 번째 칸에는 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번엔 둔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걸 찾아볼게요. 둔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건 라와 라 이렇게 하나네요. 그래서 세 번째 칸에는 라 삼각형이라고 적어줍니다. 네 번째는 예각삼각형이면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을 보아야 합니다. 예각삼각형이면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은 마가 중복되고요. 아가 중복되네요. 그래서 마와 아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이면서 직각삼각형인 건 나가 중복되네요. 여기는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둔각삼각형이면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은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표를 조합해서 공통된 특징을 찾는 걸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이 한 설명과 지금 형광펜 색깔을 다시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교과서 41쪽 맨 밑에 문제를 보면 알게 된 점을 말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린 그곳을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그리고 이번 단원에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각형을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삼각형을 분류하는 기준 첫 번째는 변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분류하는 기준 두 번째는 각의 크기입니다. 변의 길이로 삼각형을 분류했을 때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우리는 그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은 세 변의 길이 모두 같은 삼각형인 정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웠던 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도 같지만 두 각의 크기도 같다는 성질을 배웠고요.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세 각의 크기가 같은데 60도로 같다는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건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는데 이등변 삼각형은 이미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을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중각삼각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예각인 삼각형이고요.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 중각삼각형은 한 각이 중각인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었던 건 예각이 있다고 해서 꼭 예각삼각형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각삼각형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중각삼각형에도 예각은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이번 단원에서 모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잘 정리해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도형 단원은 비교적 쉬우니까 이 내용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익힘책 28, 29쪽을 풀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